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 양담소를 찾아주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양소영입니다. 최근 아버지를 여인 50대 남성은 아버지의 재산을 정리하던 중 아버지에게 1억 원의 빚이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빚을 갚을 능력이 없던 남성은 고민 끝에 상속을 포기했는데요. 얼마 전 그의 딸들에게도 생각하지도 못한 채무변제 독촉장이 도착했습니다. 아버지의 빚을 다음 순위인 손녀들이 갚아야 된다는 건데요. 정말 할아버지의 빚을 손녀들이 갚아야 하는 걸까요? 법무법인 승인 양소영 변호사입니다. 네, 상속 포기와 관련해서 이런 문제들을 많이 여쭤보십니다. 자, 상속 후순위자죠. 먼저 아들이 상속을 하게 되고요. 아들이 상속 포기를 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딸들이 후순위로서 상속인이 됩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 딸들이 상속 포기 신고를 해야만 할아버지의 빚을 갚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속인은 상속 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단순 승인이나 한정 승인 또는 상속 포기를 할 수 있는데요. 방금 사례처럼 많은 분들이 일단 상속 포기를 한 이후에 그 다음 순위에 있는 분들이 그 사람도 똑같이 상속 포기를 해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경우가 많아서 단순 승인이 돼서 채무를 상속하게 돼서 불이의 손해를 보는 경우가 많으신데요. 이럴 경우 좀 유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채권자들의 독촉장을 나중에 알게 된 경우에 그 안날로부터 3개월 내에 상속 포기를 하셔서 할아버지의 채무를 변제하지 않도록 유의하셔야 될 것 같고요. 상속 포기는 이미 하셔서 알겠지만 법원에 해야 한다는 거 유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양담소에서 함께 나눠볼 법률 궁금증이 있으시다면 YTN 라디오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 홈페이지에 남겨주시면 됩니다. 화나고 답답하고 억울한 당신의 법률 고민 함께 풀어볼게요. 오늘은 이수연 변호사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변호사님 오늘 화사한 옷 입고 오셨는데 평소와 다르죠? 아니요. 우리 애청자분들이 화면으로 못 보셔서 너무 안타까운 것 같아요. 변호사님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큰길 법률사무소의 이수연 변호사라고 합니다. 피아동 국선 변호사 업무를 많이 하고 있고요. 서울 서부지방검찰청에서 아동보호 전담 국선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우리 이수연 변호사님하고 아동학대와 관련된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아이들이 학교에 가지 않다 보니까요. 오히려 아동학대에 방치되는 아이들이 더 늘고 있지 않은지 우려 목소리가 좀 큽니다. 변호사님 어떻게 보신가요? 아무래도 그 함께 있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이제 갈등이 커진다는 그런 뉴스들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네. 또 그리고 요즘은 워낙 부모님들이 모두 직장에 나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아이들이 이제 방치되는 문제도 심각한 것 같긴 합니다. 네. 그리고 실제 경찰청 통계에서 아동학대 사건이 예전보다 늘어났다는 그런 통계가 있기도 하고요. 실제로 통계로도 그렇군요. 예, 그런 통계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데 아동학대 신고의 상당 부분을 학교나 어린이집 그 선생님들이 해주고 계시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은 애들이 학교를 가지도 못하고 또 어린이집도 가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리고 또 아동보호 전문기관이나 이런 상담소에서도 어떤 대면 상담이 어렵기 때문에 네, 실제로는 아마 사건이 더 많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런 부분에서 좀 걱정이 많이 생기겠군요. 네. 그럼 오늘 사연 보면서 들어보고 변호사님 또 자세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청소년 수련관에서 근무하는 상담사입니다. 중학교 2학년인 남학생이 친구 문제와 학원 문제로 저와 상담을 해왔는데요. 어느 날 아이 얼굴에서 상처를 발견했습니다. 조심스럽게 물어보자 아빠가 뺨을 때렸는데요. 잘못 맞아서 상처가 생겼어요. 이러는 겁니다. 지난해에 어머니가 병으로 돌아가시고 아버지가 혼자 자신을 키우는데 술만 마시며 화를 내며 폭력을 휘두른다고 합니다. 아이가 걱정된 저는 아동학대니 신고를 하자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아이는 자주 있는 일도 아니고 아버지가 취했을 때만 잠시 피해 있으면 된다면서 신고를 하고 싶지 않다고 합니다. 이럴 땐 아이의 이야기를 들어줘야 할까요?
네, 상담 선생님 얘기를 들어봤는데요. 사실 지금 우리나라 정서에서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고 계실 거예요. 변호사님, 이럴 경우에 좀 조언을 좀 부탁드릴게요. 그 아동학대는 누구나 신고를 할 수가 있고요. 네. 그런데 법에서 특정한 어떤 직업에 속하신 분들은 의무적으로 법적으로 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네네. 그러니까 대표적인 분들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그리고 학교 선생님, 또 청소년 시설에서 근무하시는 분, 의료인 등이 계시는데요. 네. 지금 사연을 주신 분도 청소년 수련관에서 근무를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네. 그러면 지금 우리 사연처럼 아이가 신고를 하고 싶지 않다고 해도 신고를 해야 한다 이런 말씀인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그 현장에서 느끼는 이제 그 어려움 중에서 큰 어려움 중에서 하나가 이것인데요. 이제 아이는 신고를 원하지 않는다. 네. 또 가정폭력도 아마 비슷할 거예요. 그래서 신고는 오는 그 가정폭력 상담은 있는데 하지만 그 뭐 경찰서나 이런 곳에 신고는 원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경우에 그 상담소에서 또 그렇게 상담하시는 분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데요. 네. 하지만 아이가 신고를 원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원칙적으로는 신고를 하는 게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그 성인에 대한 폭력과는 달리 아동학대의 경우에는 일단 피해자가 아이이기 때문에 외부의 도움이 없이는 스스로 해결을 할 수가 없고요. 그리고 아동학대 가해자의 그러니까 이것도 통계인데 대략 한 80% 이상은 이제 부모이기 때문에 네. 부모가 특히 어린아이 입장에서는 절대적인 존재이고 그 부모를 신고를 한다는 것이 아이 스스로 입장에서도 쉽지가 않은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네. 부분이 있는데요. 그렇지만 지금 아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아이들 같은 경우는 이제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네네. 아동 학대에 대해서 인지할 수 있는 가까이에서 인지할 수 있는 교사나 의료인, 상담사 등에게 신고 의무를 부과한 것이기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럴 것 같아요. 부모님이 아이를 이제 술만 마시면 때리는데 내가 때리고 나서 아이가 이제 그냥 지나가면 아버지는 마음속으로 이제 반성을 하겠죠. 사람이면 반성을 하고 미안하긴 하지만 이게 이제 뭐 아무도 조치를 취하지 않고 여기에 대해서 아무도 뭐라고 안 하니까 그 다음에 또 이게 지금 반복되는데 만약에 선생님이 지금 아이를 설득을 해서 어쨌든 간에 경찰에 신고를 하고 여기에 대해서 뭐 최소한 훈방 조치라도 이뤄진다면 아버지가 다시는 이런 행동을 하지 않도록 본인 스스로 좀 더 주의를 할 수 있고 자기에 대해서 누군가 제3의 시선이 보고 있다는 것을 의식할 필요가 있으니까 네. 변호사님 말씀처럼 아이를 조금 설득을 해서 신고를 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고 그래서 이런 선생님들에게 신고를 하도록 의무를 부과한 것이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할 수가 있겠군요. 예, 맞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분들이 만약에 신고를 안 할 경우에 법적으로도 책임을 지우게 되나요, 변호사님? 예,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데요. 네. 그 아동학대 처벌법에 따르면 신고 의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네.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를 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런 법적 제재가 그런 거를 떠나서 범죄를 예방하고 또 아동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신고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네. 그러면 사실 지금 이 사연은 그러니까 고민이 돼서 질문을 하긴 하셨는데 지금 변호사님 말씀대로라면 원칙적으로 아이를 설득을 해서 신고를 하는 것이 맞고 일단 인식을 하셨으니까 수련관에서 근무하시는 상담사 선생님이라 하더라도 여기에 대해서 신고 의무를 가지고 있으신 분이시고 이걸 안 했을 경우에 과태료 등 제재가 있을 수 있고 이런 불이익이 있으시단 말씀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자, 그러면 아이를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신고를 했어요. 네. 그러면 이제 아이가 걱정하는 것처럼 아버지가 막 엄하게 처벌받고 큰일이 일어나나요? 어느 정도 지금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그 아동학대 사건인 경우에는요. 네. 일반적인 형사 절차랑 다르게 진행이 되는데요. 네. 그 형사법원에서 처벌을 하기도 하지만 가정법원에서 처분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차이가 뭐냐면 형사법원에서 처벌을 받으면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말하는 전과가 되는 것이고요. 네. 그 가정법원에서 처분을 받으면 재판은 받지만 전과가 되는 것은 아닌데요. 그리고 가정법원에서의 처분은 여러
여러 가지가 있지만 대표적으로는 수강 명령이 있고요. 교육을 받는 거다. 법원에서 교육을 시키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형사 처벌을 할 것인지 가정법원에서 처분할 것이는 어떤 기준으로 결정되느냐 라는 것이 좀 고민이 될 텐데요. 1차적으로는 범죄의 정도, 그것이 얼마나 심각한 것인가, 그거를 기준으로 하고요. 물론 이에 대해서는 아동학대 범죄도 일반 형사사건과 동일하게 처리를 해야 된다라는 비판도 있긴 한데, 현행법은 아직까지는 이원적인 절차를 취하고 있고, 실제는 가정법원에서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아이에게 이제 학대의 정도가 너무 심각하지 않고, 아이가 신고를 원하지 않는다면, 아빠가 감옥에 가는 게 아니고 너랑 잘 지내도록 교육받으실 거야 라고 설명해 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왜냐하면 맞습니다. 아이들은 이제 신고한다고 하면은 감옥에 가는 건가? 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아서 그렇습니다. 사실은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법이라는 것이 심각하게 되기 전에 뿌리부터 바로잡는 게 사실은 우리 사회에서 더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동학대도 물론 이제 기사에 나오는 것처럼 정말 폭행이 심각해서 아이를 뭐 사망에 이르는 경우는 당연히 형사처벌이 되겠지만 지금 우리 사연처럼 아버지가 지금 술 마시고 폭력을 휘둘러서 뺨을 때리는 정도는 사실 큰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이제 계속 두면은 커질 수 있으니까 이거를 미리 이제 신고를 해서 예방을 하고 그럴 경우에는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형사처벌이 아니라 가정보호 사건으로 해서 이제 보호자에게 그러니까 아버지를 수강명령해서 이제 뭐 강의도 듣게 하고 그다음에 상담도 좀 받게 하고 이런 걸로 할 수 있으니 그렇게 법적 절차를 밟는 것이 우리 아이에게 훨씬 더 좋은 절차가 될 수 있다. 이제 그래서 사실은 아동학대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서로 많이 알고 아이들을 좀 보호할 필요가 있다. 이제 이렇게 해서 마련된 제도인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 사연을 좀 들어보고 사실은 신고 의무자이신 분의 고민도 좀 들어봤습니다. 많이 이런 사건을 접해보는 우리 변호사님으로서 좀 마지막으로 해주고 싶으신 이야기가 있으시다면 좀 부탁드릴게요. 아동학대 신고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만 신경을 써서 보면 그 주변에서 아동학대가 의심되는 정황을 충분히 볼 수가 있는데요. 지난 6월에 전 국민의 분노를 일으킨 아동학대 사건이 있었는데 그 사건의 경우에 그냥 지나가던 아주머니가 신고를 해주셔서 정말 다행히도 아이가 구조되었었는데 이처럼 우리 관심이 아이들을 살리고 보호할 수가 있다는 점에서 우리 모두가 신고 의무자 라고 생각을 하면 좋겠습니다. 네, 마지막 말씀 너무 감사하고요. 우리가 모두가 다 우리 아이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신고 의무자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변호사님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 양담소는 내일 또 문을 엽니다. 끝곡 이수연 변호사님 신청곡입니다. 방탄소년단의 다이너마이트 들려드릴게요. 지금까지 양소영이었습니다.